네. 그리고 그 기말고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 70% 정도가 이제 이 문제이고, 여기 1, 2, 3, 4번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RMD 파일과 PDF 파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R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두 가지 파일을 이제 동시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컴파일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기말고사 때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출 형식이 요것들을 이제 그 이 파일이랑 이거를 이제 둘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문제를 타이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1번 이렇게 하고 답만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쓰고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너무 많이 출력될 때는 뭐 많이 출력돼도 그대로 컴파일해서 내도 상관없는데 너무 이제 길어지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컴파일하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출력을 조금만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생략한다든가 그런 옵션을 줘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편집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이 70%는 여기랑 똑같이 나오거나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나올 텐데, 이 중에서 이제 30%는 제가 공개 안 한 문제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점이 30점 정도 되는 문제가, 그 문제 같은 경우는 RMD나 PDF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여러분들이 1시간이고 해서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까지 하면은 너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시간도 1시간이고 제가 학생증 검사를 이제 최대한 빨리 하고 이제 넘어갈 거기는 한데,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특정 학생이 준비가 계속 늦어지게 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 30분 만에 이제 풀어갖고 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그 요 30%에 해당되는 문제는 뭐 코드를 이제 급하게 좀 작성하고 그 스크린샷으로 제출을 하든 TXT로 제출을 하든 뭐 이제 중간고사 때처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제출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 2, 3, 4번 1, 2, 3, 4번이죠. 예, 공개된 게 맞나? 1, 2, 3, 4번 그쵸. 1, 2, 3, 4번 같은 경우는 RMD랑 PDF 파일을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만들어 두세요. 만들어 두고 만약에 문제를 제가 조금 바꾸면 거기서 이제 조금 바꿔갖고 내면 되니까 요거는 미리 작성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뭐 5번, 6번이라든가 뭐 이제 5번 이후의 문제들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될 텐데, 그거는 꼭 이 그 형식에 맞춰 갖고 제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빠르게 코딩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1번 같은 문제는 제가 그냥 회계분석이라고 제목을 쓰긴 했는데 회계분석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자체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은 다음에 이런 벡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고, 뭐 이거를 더해라 해서 더하고 그냥 문제의 지시대로 따라가면은 그대로 아마 이런 그림들이랑 답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요지가 뭐냐면은 그 일단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이제 스케일을 좀 다르게 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디폴트 세팅으로 주피터에서 그리게 되면 요거랑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RStudi오에서 그리겠죠. 어차피 답안을 작성할 테니까 RStudi오에서 그리면 또 요거랑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드하고 답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여기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제가 그릴 때는 작게 보여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4번하고 5번까지 풀었을 때 요 그림이 나오면은 제대로 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그레이의 중심 정도의 빨간색 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림상으로 판단이 되면은 제대로 푸신 거고, 이때 이제 베타가 1.553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6번에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베타 햇을 계산을 하면은 이게 1.553이랑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요 공식에 넣고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회계분석 시간에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내가지고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 이런 거를 이론을 배워도 내가 실습을 하려면 이런 거를 진짜 계산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손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거 손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R을 활용해서 계산해서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내가 뭐 매트리스 만들어 갖고 트랜스포즈 시킬 줄도 모르고 역행렬 구할 줄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다음 수업 듣는데 계속 지장이 가니까 그거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아무튼 얘를 계산을 하면은 1.5, 5, 3이랑 비슷한 값이 베타 햇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베타를 이용해서 요거를 그린 거랑 베타 햇으로 이용해서 또 다른 파란 선을 그리게 되면은 선이 비슷하게 이렇게 겹쳐 보이겠죠. 이게 지금 거의 똑같은 선인 것 같은데 자세히 봐도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사실은 조금 다른 선입니다. 근데 이게 그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잘 푸신 거고요. 그러니까 7번까지 그려서 풀어가지고 요 그림이 일단 나오면 잘 푸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이론적으로 제가 이제 1000개를 했는데 이게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하면은 이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랑 전부 다 이제 똑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도 왜 그런지는 이론적인 거는 회귀 분석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 족보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응용을 하셔갖고 풀면 되고 결국에는 이게 표준 정규분포의 PDF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답이 0.95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한 논리로 1000개 중에 카운트를 하면은 950개 정도가 카운팅이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계속 제가 숙제를 내면서 여러분들을 좀 들여다볶은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9번 참가자가 또 특이한 거고 8번 참가자 같은 경우가 타입 A 같은 경우는 10번부터 건너니까 이 사람이 세 번째 건너죠. 그래갖고 앞 순서라 갖고 언뜻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9번이 유리 공장 장인이 있어갖고 막 95% 확률로 강화유리를 다 골라주면은 또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타입 A가 순서는 앞이지만 내 앞에 장인이 있다는 점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고 타입 B 같은 경우는 장인이 내 뒤에 있죠. 그러니까 1번부터 해갖고 7번 다음에 내가 이제 8번 참가자가 고르는 건데 장인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맞추는 사람이 내 뒤에 있어갖고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순서가 뒤에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타입 A하고 타입 B 중에서 이제 뭐가 유리한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요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어떤 게 얼마만큼의 확률로 유리하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제가 그 코드를 보고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의 뭐 몇 번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트루 값을 계산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추론한 값이랑 제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제각각 이제 일치하게 그 각각의 확률이 잘 나오면은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건 뭐 그룹 바이랑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풀면은 되게 쉽게 풀리죠. 그렇죠? 문제가 좀 길어서 그렇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